동양어가 이의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나뭇잎 마지막 그리는 순서로 나뭇잎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바위 그리는 그 순서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재료에 대한 것이 이제 화선지하고 한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지의 역사를 보면 그 8세기경 중국의 그 선지하고 닥지로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전통 한지의 기원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삼국시대의 이제 한지의 태동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일신라 시대 때에 이제 닭으로 만든 한지가 토착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고려 시대에 이 고려지, 그러니까 그 만지라고 하는데, 이때가 굉장히 그 발전한 시기였다라고 보는데, 중국의 이제 소화가들이 고려지를 그렇게 예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시대에는 그 고려지를 중국에 대량으로 수출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발전기였고 조선 시대의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로 후기를 이렇게 나누면 전기에는 이제 그 한지의 완성기였고 후기에는 이제 후퇴의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그 붕괴 시기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존하는 이제 세계의 최고의 인쇄물로 경덕왕 7년, 그러니까 751년에 그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에서 이제 발굴된 무구정광 다란이경으로 이제 그 당나무 종이의 이제 목판 인쇄물인데 세계의 최고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이제 751년 그 이전부터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데 그 1300년이 넘어가도록 그 인쇄물 그 당나무 한지의 인쇄물이 아주 온전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지의 우수성이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극찬을 할 정도로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제조 과정을 보면 이 한지는 이제 당나무가 재료인데, 당나무는 이제 그 구찌나무를 이제 부계로 하고 애기 당나무를 이제 모계로 해서 자연 교배된 것이 이제 당나무라고 합니다. 그 당나무가 이제 중국에는 없고, 이 일본에는 이제 석회질이 많아서 그 우리나라 당나무와는 또 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나무가 우수한데 이 당나무를 이제 그 자란 것이 끝까지, 그러니까 1년생 끝까지를 잘라서 그것을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묶어서 큰 이제 그 찜통에다가 물을 붓고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삶는다고 합니다. 그 삶은 것을 이제 냇물에다가 담가서 식히고 불려서 그 껍질을 이제 분리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피닭이라고 합니다. 껍질이 겉껍질이 있는 것을 피닭이라고 하고
그 껍질을 이제 벗겨낸 것이 이제 겉피를 벗겨낸 것을 이제 백닭이라고 합니다. 이 백닭을 이제 한 3, 40cm 정도 끊어서 이것을 이제 잿물에다가 또 3, 4시간, 4, 5시간 이렇게 삶아서 다시 냇물에다 씻어내고 다 이렇게 하고 또 햇볕에다 일광 표백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이것이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인피섬유가 되는데 이 인피섬유를 이 돌 위에다가 올려서 이제 적셔서 올려서 이제 방망이를 두드려 가지고 이것을 이제 섬유질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또 거친 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손으로 일일이 분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황촉규 뭐냐면 이제 닭풀인데 1년생 단연생 닭풀인데 이 뿌리를 끓이면 이제 이것이 이제 점액질로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인피섬유하고 잘 풀어서 물에다 넣고 잘 풀어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해리라고 하는데 잘 풀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비로소 이제 종이를 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뜨는 것을 이제 외발뜨기, 발을 이제 한 줄로 해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제 발 외발뜨기를 하면 전후 좌우 이렇게 자유자재로 뜨게 되는데 이렇게 뜨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우물정자와 같이 이렇게 돼 갖고 질기고 견고하고 이렇게 해서 보존성이 오래가는 그런 상황에 뜨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쌍발뜨기가 일제시대 때에 이제 유입이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 쌍발뜨기는 이제 전후로만 이렇게 뜨게 되니까 아무래도 외발뜨기보다는 견고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지에 비해서 이제 화선지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중국에서는 대나무라든가 청단피 또는 이제 볏짚 또 이제 뭐 나무의 펄프 뭐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맷돌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곱게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석회라든가 또 조개가루, 미세한 조개가루를 이제 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섞어서 뜨다 보니까 이제 보존성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역의 미술관에서 45년 된 작품인데 이제 훼손이 와가지고 이 복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보존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가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화가들이 이제 화선지를 쓰다 보면 먹번짐이라든가 먹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우수해서 이 한지, 전통적인 한지를 기피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먹번짐도 일정치 않고 좋지 않고 흡수율도 좋지 않으니까 화선지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기피하는데 예전에는 이 한지를 도침을 해서 썼다고 합니다. 도침이 뭐냐면 악교라든가 명반이라든가 또는 황촉규, 닭풀, 황촉규라든가 또 쌀가루, 미세한 쌀가루라든가 이런 것을 표면에다 발라서 이제 이것을 두드려 가지고
그것을 이제 아주 매끄럽게 만들고 보풀하기도 없이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서 선을 그으면 이제 그 일정하게 나오고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표현이 가능한 그러한 상태로 화선지를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예전서부터 그 도침 기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작가들이 이 도침 기법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부분 또는 이제 그 일정한 그 획을 원하거나 이런 분들이라든가 이제 아주 세밀한 그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도침의 기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라면 어떠한 종이라도 다 소화해 낼 수 있고 그것이 또 그 화선지라든가 종이의 특징을 잘 살려서 작품을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라면 재료를 장악하지 못한 화가는 그 화가 지망생에 불과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재료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익히고 알고 장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종이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 작품을 하고 있는 이것은 이제 중국의 종인데 한지는 아닙니다. 당나무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전에 제가 250호 정도 되는 인사동에서 우리나라 순수한 한지를 구입을 해서 썼는데 이분이 연로하셔서 건강상 이유로 이제 그 종이를 뜨지를 못하셔서 제가 그 종이를 구입을 못하고 부득이 이제 중국의 종이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썼는데 이 종이도 굉장히 구입을 어렵게 했습니다. 제가 작업이 좀 미세한 작업이라 작은 종이를 연결해서 쓰면 그 연결 부분이 많이 티가 나서 저는 이렇게 큰 종이 이것이 뭐 한 300호, 400호 되는 종이인데 그 한 장짜리로 제가 작업을 해야 제 작업이 이제 나오는 것이라서 참 부득이 제가 이렇게 중국 종이를 썼는데 예전에 정말 그 한지, 순수한 우리 한지가 매우 아쉽고 정말 그분이 건강을 해서 회복을 해서 다시 뜰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종이의 우수성이 그리고 우리의 한지장들이 정말 사명감으로 뜨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좀 장려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나무 가지 그리는 방법 중에서 오동나무 잎같이 닮았다 해서 오동점이고 또 후추 씨알 같다 해서 호초점이고 또 풍요법 단풍나무잎 같다 그래서 풍요법인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일러드리고 나뭇잎을 끝으로 맺을까 합니다. 오동점은 오동잎 같이 생겼다고 해서 음의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음의 개념은 이렇게 겹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방법.
오동나무 잎이 좀 크니까 이렇게 좀 큼직하게 이렇게 하시는 방법. 붓을 이제 돌리셔야 여러분이 이제 의도한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붓을 돌리는 것이 돌리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붓을 돌려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고, 자, 이제 양의 개념은 이제 풍요법으로 해서 그리시는데, 이것은 이제 양의 개념은 이제 채색을 하기에, 이 빈 공간의 하얀 부분에 채색을 하기에 좋으니까, 이렇게 풍요법이라 해서 이제 뭐 단풍잎, 붉은색이라든가 이런 단풍만 색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청록색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색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단풍잎 같이 만들어 주는데, 이 방법은 이제 역시 이제 선 일획에 의한 그런 선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이런 것이 있겠고, 또 이제 이렇게 후추 씨알 같이 생겼다 해서 제가 이제 붓을 바로 이제 90도 수직으로 세워야 되는데, 카메라가 이제 뒤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바짝 세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세울 때는 이 붓끝이 이 분모의 속으로 감춰진 듯이 이렇게 찍으시면 좋습니다. 이 방법도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 호초점이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하시다 보면 이 방법이 또 의외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도 잘 익혀두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즘같이 이제 벚꽃이 필 때는 벚꽃의 음양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낼 때 좋고, 또 봄에 가지에서 이제 포릇포릇 새싹이 나올 때 그 포릇포릇한 느낌을 채색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 주실 때도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자, 이것은 이제 오동법이고, 이것은 풍요법이고, 이것은 호초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시게 되는데, 이 계자원에 의하면 나무 잎 그리는 방법이 2, 30가지가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 배우려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응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멋있는 모양에 현혹되시지 말고 기본적인 것을 착실히 익히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